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 미디어 우리 지석 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최근에 뉴미디어에 대한 그 접촉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위에 중독이 된 것 같다거나 아니면 중독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중독만큼은 아닌데 좀 많이 이게 좀 너무 많이 접촉이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먼저 일단 지석이가 게임을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맨날 게임을 하도 좋아해서 게임을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거를 봤습니다. 준이? 저는 제 사촌 동생이 되게 그러니까 여자인데 되게 막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추석이나 명절에 맨날 걔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걔가 오면 맨날 핸드폰 하고 있고 맨날 막 사진 찍고 있고 어디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카페나 그런 데 가기만 하면 맨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에 어떤 사진 올려야 되지 하면서 막 사진 몇십 장씩 찍고 그 중에서 한 장 올리고 막 그러고 되게 그러니까 중독같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님? 어, 일단은, 지성님이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중독만큼. 학교에서 그냥 반에서 애만 쳐다봐도 저보다 많이 하는 애들은 훨씬 많고, 네, 그냥 뭐 하루에 막 주말에 막 10시간씩 하는 막 그런 애들도 많이 봐가지고, 네, 뽑은다는 뭐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진님 질문 다시 말해드릴까? 네. 주위에 뉴미디어에 대해서 중독됐거나 뭐 아니면 중독에 가까운 그런 사례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 주위 윤지석이 게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본 애들 중에 제일 게임을 많이 해요. 야, 게임하는 걸 보는 게 나밖에 없잖아. 응,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 고 주위에 있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게임 많이 하는 그니까, 사람? 그러면은, 이게 내가 게임 많이 하는 네, 적잖아.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윤지석이야. 음, 선생님, 선생님? 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윤지석이라는 학생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아니, 보도 이게, 네, 다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의 부모님과 자기 디지털 격차가 얼마나 나는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UI 같은 거 다루는 거에서는 약간 뭐 차이가 있겠네. 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쇼츠 보는 걸 더 좋아하셔가지고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덜하는 편이고 해가지고 준이님.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뭐 뉴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핸,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에 어떤 기술이 이름 명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숙이. 그, 확실히, 제가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뭐 잘 다루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루는 거 자체는. 근데, 또 확실한 거는, 제 동생이 진짜 기계치입니다. 네, 진짜 못 다루고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어, 핸드폰으로 뭐 사진 찍는 뭐 이런 거밖에 모르고 뭐 딱히 뭐를 할 수 아는 거를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이랑 가장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하진. 저는 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거 많이 사용해가지고 잘 아는 것 같아요. 응? 네, 그러니까 선생님. 유나진 정상인데 지서이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서이가 너무 그거하고 잘해가지고 관련이 아니에요. 조용히 해봐.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나진이 못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유나진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진짜 심각한 게 선생님, 뭐냐면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주문하고 되겠습니다.
전 윤지석이랑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생님 진행해주세요. 네, 지석 또 할 얘기 있으네? 먼저. 그 저 친구는 그 쇼핑해가지고 그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부모님 호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지석아, 너가 많이 쓰는 거야. 그거 기본이야. 아 그거 기본인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저는 아니, 어려우면 할 수도 그거 기본 있지. 아니야, 지석아. 그거 언제적 거야? 언제적 거라니? 선생님, 이제 해도 돼? 알겠어? 네. 저는 위로는 이제 80대 어머니가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20대 따님들이 계신데 80대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배우셔서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 나와 있는 딸하고 손녀하고 뭐 이렇게 보이스톡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저기 되니까 하셔라 하는데 배우는 게 귀찮다고 안 배우시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그 전화 통화만 하시고 문자도 안 하시고 가장 간단한 기능만 쓰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실제로 이제 뭐 키오스크라던가 뭐 뒷차표 예약이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직접 은행 같은 일도 직접 은행 창구 가서 일을 봐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은행이 자꾸 이제 또 없어지는 어떤 그런 추세라서 지점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저장 뭐 이런 거 1분만 누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이 디지털 격차가 심한 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저하고 저희 딸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뭘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라고 이제 딸한테 물어봐서 그 이제 딸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의 격차는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일부러 배워서 뭘 찾아서 뭐 보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딸은 보면은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그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노력해서 일부러 저희 부모님은 아예 안 하려고 우리 딸은 그냥 하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도 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우리 하진이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석2가 중독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독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중독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지. 중독의 정확한 개념이. 자, 129쪽 보겠습니다. 책 보면 중독의 개념. 자, 중독이란 뭐래? 중독이란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몰입하게 됨으로써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몰입하게 됨으로써 여기까지는 지적에 해당될 수 있지. 어? 스마트폰에 몰두하면서, 게임에 몰두하면서까지는 해당이 돼. 이건 그 거의 다 물질에 했었는데 대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다는 거는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라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만하지 못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야. 지속도 어때? 저요? 그 지경에 이르렀어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야? 어째 시간이 있어요. 그치. 시간 정해놓고 하면 이거는 통제력을 잃지 않은 거지. 예. 게다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 중독으로 인해서 지속은 뭐 피해는 줍니다. 이제 피해를 줘? 하루 종일 게임 얘기예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짜증을 내요. 불평해요. 짜증 엄청 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학문적 정의고 일상생활에서는 좀 많이 한다 싶으면 그냥 뭐라고 그래? 너 이거 중독 아니냐라고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많이 한다는 거 외에 자기가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자기가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그 삼박자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중독이라고 그러고 중독은 병이다, 병, 질병이기 때문에 그는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책은 이제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대표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담배, 니코틴 중독인 사람들이 많지. 사실은 그 어른들 중에 담배 금연 결심을 하거나 금연 결심을 그 매번 이제 실패하는 어떤 그런 분들 니코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경각심 무리가 생기고 있는 이제 막 마약 중독 에 대해서 이제 또 경각심이 커지는데 근데 한편 선생님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마약 문제 심각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약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가끔 이제 의문이야. 진짜 과거에 비해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그 마약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좀 의문이 있는데 뭐 객관적인 통계로 그렇게 얘기를 해.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일반인도 청소년들도 마약을 구하는 게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좀 비쌌고 근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싸졌고 일반 사람들도 마약을 접하기 쉬운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공부 중독, 또이 공부 중독도 중독인 거지.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도 있대요. 운동 중독. 저기 같은 경우 운동 중독이라고 할 만하지. 사람들이 김종국인가 무슨 그 사람, 헬창이라고 하죠. 어? 헬창이라고 하죠. 헬창이라고 그래? 그래서 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운동하느라고 연애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이러한 것들이 중독 뭐 다이어트 중독인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중독은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되었던 중독 그 연애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 연애 중독, 연애에 너무 빠져가지고 일상의 삶을 또 이렇게 뭐야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중독이 어쨌든 우리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중독성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그런 성향이면.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자기 제어력이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사람들에 상관이 없고,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그 물질, 그게 뭐냐에 따라서 그 중독성이 더 강렬한 게 있어. 그러니까 니코틴 같은 경우가, 마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독성이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강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뭐 하지 않는 게 손대지 않는 게 어쩌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독에 관해서 어쨌든 나와 있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노모포비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노모포비아가 뭐야? 음, 또 핸- 아, 노모포비아. 핸드폰 그, 없으면은 막 음. 불안한 거. 아, 결합된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no 모빌 폰. 노 모바일 폰 포비아라고 노모포비아. 근데 우리가 보통 모바일 폰이라고 또 우리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어쨌든 노모포비아라는 그런 단어에서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노모포비아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이는? 노모포비아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노모포비아라고 문제시 삼고 비난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응, 그러니까 노모포비아가 핸드폰이라는 게 없으면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응, 근데 핸드폰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핸드폰이란 게 되게 막 내한테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응, 근데 그런 핸드폰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극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로우면 오히려 이 자극이 계속 이끌려가지고 계속 자극을 얻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비난해야 될 대상은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어쨌든 노모포비아가 문제다. 문제인 건 맞다.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모포비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준이는 지석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살짝, 어, 폰을 가지지 않는 불안 증세를 느낀다는데, 이게 폰이라는 게 응, 저희가 솔직히 이제는 밖에 나가서나 뭐 안에서도 대부분 이게 거의, 거의 대부분이 폰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응,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증세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 자, 좀 다르네, 준이랑 생각이. 하진이는. 음, 전 박준희처럼 비난을 안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노모포비아로 안 좋은 걸 일으키면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그거는 하진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지속은 이게 불안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안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이 핸드폰을 계속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약간 뭐 뭘 보고 약간 뭐 핸드폰을 오락거리로 사용한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쾌락에 중독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차지하는 연락의 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응, 그냥 핸드폰이 주위에 없다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끊긴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좀 이게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거는 훨씬 확실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응,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뭐 만약 쾌락만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응,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응. 준이야, 네? 만약에 옷이 없어. 네? 너한테 옷이 없어. 네, 옷. 그러면 어때?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들까? 아니면 문제 없을까? 들죠. 응. 그러면 그것도 노모포비아가 아니라 옷이 영어로 뭐야? 노모필로스. 플러스. 노클로스, 노클포비아야? 그것도 문제야? 어, 옷이 없는 거에 그거는 문제가 대해서 아니죠. 그건 왜 문제가 아니야? 스마트폰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문제고, 옷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불안과 불편과 공포감을 느끼는 건 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옷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아, 약간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사회적 규칙이잖아요. 그 아,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음, 불안감이고, 핸드폰이 없었을 때 불안감은 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음, 자극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음. 거기서 불안감이 오는 거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쌤이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인류가 옷을 입은 시기가 더 많을까, 옷을 입지 않은 시기가 더 많을까? 아는 시겠다. 아, 옷을 입지 않은 시기가 훨씬 더 많아. 옷을 입은 시기 얼마 안 돼. 그죠? 근데 옷 없으면 불안하고 뭐 불편하고 부끄럽고 막 이러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준이가 옷 입는 건 규칙 아니냐. 이미 우리 일상이 아니냐. 근데 스마트폰은 그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측면은 아까 지속2가 얘기했던 지속1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 스마트폰 갖고 뭐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스마트폰 갖고 애가 뭐 할 거다? 게임할 거다. 스마트폰 갖고 애가 유튜브 그런 뭐 자극적인 영상 볼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노모포비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아까 지속2가 얘기했듯이 또 지속1이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유튜브 보고 뭐 게임하고 그 용도로만 쓰이냐는 얘기야.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도 보고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역할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음악 듣고 결국 스마트폰이 아까 준이가 옷이 우리들의 그 뭐야 삶의 일부분이 되었듯이 스마트폰도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옷이 없으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듯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과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게 옳다는 게 아니야. 그 선생님이 그냥 괜히 딴지걸기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의미가 있었어. 왜? 처음에 스마트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어. 저도 좀 선택 상황이었어. 그죠? 근데 어느새 스마트폰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선택 상황이 아니잖아. 95%가 이미 그냥 우리 이라고 삶의 했습니다. 일부분이잖아, 그냥. 근데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스마트폰을 뭐 멀리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쌤이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야. 질문했던 거야. 이해가 주냐? 쌤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지? 네. 자,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막 사용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쌤이 마약 그 문제를 마약이 문제다. 마약이 문제지. 근데 마약이 진짜 과거에 비해서 더 큰 문제인가? 어? 아니면 늘 있어 왔던 이 일인데 다른 이유로 호들갑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등도 함께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뭐 지속 투하고 지속 원하고 하진이가 막 지속 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뭐해요 막 하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이제 요것만 그대로 딱 따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면은 지속 투라는 인간을 아주 뭐야 게임 페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뭐 친구끼리 장난 삼아서 하진이가 오빠에 대한 평소에 그 원망과 분노를 이번 기회에 부어서 복수하려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거 아니면 지석 견해에 따르면 아니 지가 엄청 못하면서 기본이 안 됐으면서 나를 보고 비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뭐야 해석의 지점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지석 원이 디지털 격차가 뭐야? 책에는 144쪽에 나왔고, 책에
책 찾아쓰기도 좋고 아니면 지석이가 자기 언어로 설명 듣고 왜 마이크가 지석이 자꾸 저기 돼? 됐습니다. 음. 저 뉴미디어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음. 자, 이 디지털 격차의 양상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있고 없고 차이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음. 다 있고 어떻게 쓰느냐 차이가 있는.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경제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음. 디지털 기기를 얻지 못했는데 음. 이제는 뭐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정부가 도움도 주고 음.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음. 이걸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디지털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격차가 난다는 얘기. 음.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기기 자체의 접근성의 문제로 그 격차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어서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냐? 왜 발생하는 거야? 방법을 모르니까. 응? 그 그, 스마트폰, 활용도에 아, 따라서 달라지. 지적 또 뭐라고?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 아닌가요? 그 활용도가 달랐다는 거야. 그 스마트폰 갖고 통화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디지털 격차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다시 이제 접근성에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른바 요즘에 구독 경제라고 하지. 구독 경제가 뭐야? 네? 구독 네? 경, 구독 경제. 요즘에 또 경제요? 구독 경제. 구독 경제라는 거 못 들어봤어? 구독 경제. 아, 요즘에 그 옛날에는 그냥 TV 틀면 TV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뭐 해야 돼? 넷플릭스를 구독해야 되잖아. 월 얼마씩 돈 내고 봐야 되잖아. 네. 결제해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어. 물론 무료 버전도 있어. 근데 챗GPT도 다 뭐해? 요즘에 유료 버전으로 구독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돈 못 내면 뭐 하는 거야? 접근할 수 없는 거지. 뭐 밀리의 서전 2부 그 매달 얼마씩 내면 거기가 자유롭게 전자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 안 내면 못 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빠르게 이제 구독 경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 어. 옛날에는 그 물건을 한번 그 스마트폰 하나 사면 그냥 그걸 끝이었어.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사도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하드웨어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매달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구독 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소득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차이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8쪽 밑에 부분 보면 그 용어가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디지털 이용 격차와 뉴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는 디지털 결과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사회가 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문제들도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변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감지해야 즉 자기가 지금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뭐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진단을 해야 치료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진단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배 아픈데 손가락에다가 붕대 감아라. 이런다고 배가 아픈 게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49쪽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 중에 첫째 뭐라고 돼 있어? 정보 정보 활용 활용 능력.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 뭐래? 정보를 식별하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능력이에요.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생산 능력이에요. 콘텐츠 생산 능력.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보를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셋째,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서 디지털 이용 격차를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 건가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뭐야? 챗GPT를 활용해서 뭘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발전한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내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두 번째로는 단지 정보를 찾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 대인 관계,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뭐 SNS나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상당히 그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54쪽. 자, 이렇게 보면 그 154쪽과 153쪽에 보면 과거 그 디지털 이용과 관련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옛날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디지털을 많이 이용했어? 자, 그죠? 부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디지털 격차가 생긴다고 그랬어. 근데 최근의 추세는 최근에는 약간 가난한 책도 사람이 많이 더 많이 읽으려고 쓰.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디지털을 더 많이 쓰고 부자들이 디지털 이용이 더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왜? 그 막 책 부자들은 많이 약간 읽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지석투 뭐라고? 그러니까 대중화된 거를 약간 피하는 그런 성향. 대중화된 걸 피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또 준이. 약간 좀 건강 때문에 너무 음, 많이 보게 되면 내 음, 시간도 뺏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중독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음. 또 그리고 하진이. 그 그 교육이나 그런 걸 하려고 지석 원. 그 원인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네,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고. 이게 무조건 아, 네. 그거는 약간 오히려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음,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스마트폰이 제일 싸. 그 스마트폰 월 얼마씩 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그냥 뭐야 거기서 게임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가려면 돈 많이 들어. 그러니까는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TV 뭐 하고 이게 제일 싸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더 많이 이렇게 유튜브 보고 돈 안 드는 거.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반면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뭐해? 찾아가서 뭘 한다던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빈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거 말고 이제 아까 지석 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인식이 바뀐 거지. 스마트폰이 오히려 아까 뭐 자녀의 뇌 성장이나 이런 거에 좋지 않다.
뭐 그리고 오히려 일상의 삶을 더 잘 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인식들, 이런 인식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아까 누가 말했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경각심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양상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똑같아.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어 못 먹어? 먹어요. 못 먹고 부자가 음식을 잘 많이 먹었 먹어.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부자였어. 현대는 근데 일부러 약간 오히려 부자들이 음식을 덜 먹어. 조금 먹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어. 그래서 비만의 문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비만하면 과거에는 배 나온 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러워했었어. 쌤이 여러 번 말한 시절에는 배 나온 아저씨가 부의 상징이야. 아, 저 집 잘 사는 집이다. 어? 그래서 저렇게 뭐야 좀 덩치가 뚱뚱하다. 잘 사는 어, 거야. 얼굴에 기름기르고 막 잘 사는 거야. 그 약간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양반들 그냥 놀고 먹는 게 원래는 음, 그 양반의 표본이었는데 이제 어, 현대라면 이제 근면성실한 그런 게 표본이 뭐 되는. 그렇지 그런 차원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흑인 쪽에 그 이런 비만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그 이유들이 제일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비만으로 간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부자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해서 뭐 유기농 식품, 뭐 비건 뭐 이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문제에서도 음식 문제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해결해 갈 것인지라는 점에서 이제 이게 지속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사회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나 혼자 사는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어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지속투가 게임을 많이 하고 말고 뭔 상관이야. 지 인생 망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른바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죠. 그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또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과 사회에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했잖아. 그 피해자가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 격차나 이런 것들이 일부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고 함께 그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제가 결국 그렇게 상호 연결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지. 자, 2등 저요. 지역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발달에서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앱 하나를 골라보자면 무엇을 고를 건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알파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엄청 큰 발전이 있고 막 그런 거를 딱히 경험해보지를 못한 사람이어서 제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저희의 삶을 크게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배달이라는 그런 것이 뿌리를 좀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흔히 먹던 음식점 같은 데를 그 자기 집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삶이 크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성님. 브롤스타즈가 아니고 저는 앱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역시 구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구글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일단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또 구글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게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유튜브 중에서도 쇼츠가 가장 크게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쇼츠가 3년, 2, 3년 정도밖에 나온 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그 자극을 받았지만 쇼츠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자극을 훨씬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쉽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쇼츠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리님? 저는 음,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안 하지만 주변 애들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안 하는 애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서 네, 또래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랑도 하고 아니 스토리 공유나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줌을 꼽고 싶습니다. 줌 덕분에 여러분처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원래 이제 뭐 물론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줌이 활성화된 건지 아니면 어차피 그 온라인으로 갈 거였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그거를 속도를 좀 이렇게 앞당긴 거에 불과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면으로만 만나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수업을 하고 만날 수 있는데 줌이라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그 뭐야 일의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하시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하고, 지석이가 이제 뭐, 그, 배민, 뭐 얘기도 하고, 뭐, 구글 얘기도 하고, 준이는 뭐 얘기했지? 쇼츠요. 쇼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SNS라고 얘기해서, SNS 또 혹시 처음에 뭐였는지 혹시 알아요? 그나마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들. 싸이월드요. 뭐, 싸이월드, 뭐, 그런 이제 국내용이었고, 트위터요. MSN. 아, 그, 처음에 이제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그 반향을 일으켰던 트위터, 지금의 X라고 불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른바 140자라는 그 글자 수를 제한해서 짧게 이제 뭐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트위터의 사용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제 크게 인기를 끌면서 페이스북이 어쨌든 이렇게 뭐죠 텍스트 기반에서 긴글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싸이월드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트위터, 페이스북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는 사람들 중심, 그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맺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아는 사람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는 이른바 5, 60대 아저씨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바로 뭘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별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 중심? 사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제일 크게 경쟁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카메라, 카메라를 갖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더 이상 텍스트, 글자 중심이 아니라 그림, 그림 중심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가장 핫하게 돼 있고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야 별로 저기 하지 않는데 뭐지 중국 거 틱톡 틱톡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반향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그 틱톡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른바 아까 준이가 말했던 쇼츠, 그러니까 유튜브가 틱톡이나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쇼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분이 텍스트 중심이었다, 글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뭐 중심으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긴 글이 대세했다면 요즘에는 더 뭐하게? 짧게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트렌드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그것들이 왜 그럼 그렇게 바뀌었겠는 건가라는 그 이유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뭐해? 뭘 선택할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진득하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짧게 짧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뭐 20분, 뭐 10분 요약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책을 뭐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요약 그 다이제스트판 해가지고 원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아예 팍 줄여갖고 나온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뭐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쪽이 있고 세상이 말세다 이거. 어떻게 되려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애들이 그 긴 글 하나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냐. 애들이 시각적인 것만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이제 그 배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배민의 어떤 그런 등장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 중에 당근, 어, 당근이나 그런 배민의 어떤 그런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 어떤 그런 서비스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그런 서비스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배민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들이 상당히 큰 거지. 이른바 그 라이더라는 어떤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라이더라는 어떤 그런 직업들이 광범위하게 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새벽 배송이다, 총알 배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24시간 굴러가는 어떤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쇼핑의 형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저기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그 공룡 같은 어떤 그런 마트가 지금 현재 몰락하고 있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런 데가 계속 저기 하는 거 알아? 폐점하고 그걸 거기가 부동산 개발을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 만들고 그러는 거 알아? 대전만 해도 둔산 홈플러스도 없어졌고 홈플러스가 두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 다 없어졌고 저쪽 서대 쪽에 있는 것도 없어졌고 선생님이 아는 것만 해도 세 군데가 없어졌거든. 그래요? 어,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없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뭘로 바뀐 거예요? 배달 하는 어떤 그런 거 바뀌고 음식점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으라면 이제는 매장 없이 그냥 뭐만 갖고 있는 조리하는 데만 갖고 이제 배달 전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업종의 어떤 그런 전환들 그 소비 행태들도 사람들의 소비 행태들도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회적 변화를 또 함께 동반하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없듯이 배민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배민이 성공을 한 거냐? 아니면 배민이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형태가 뭐 한 거냐? 바뀐 거냐?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들이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또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준이.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은 여기 보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본 가짜뉴스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건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봤는데 막 유튜브에서 백종원이 죽었다라고 타이틀 한 다음에 그걸로 막 되게 가짜뉴스로 되게 막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백종원이 유튜브에서 안 죽었다고 다시 얘기를 하기까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석원님? 저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 되게 터무니없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뭔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내용. 지석수님? 아, 저는 이거를 따로 뉴스로 본 게 아니라 약간 짤 같은 걸로 봤는데, 그, 이게 도쿄에서 뭐 축제 열리는 거 가지고, 약간 제목을 되게, 약간, 네, 좀, 자극적이게,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짓는 그런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한 어젠가? 어제쯤 봤는데 그 쇼츠에서 이것도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방탄 멤버 중 하나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막 아, 그건 쇼츠에 진짜예요. 가짜 가짜 아니 그건 근데 진짜예요. 가짜 같은 진짜 뉴스. 아니 댓글을 봤는데 너무 놀라서 댓글을 봤는데 가짜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하진이가 가짜로 믿고 싶은 거지, 팬심에서. 슈가가 그런 거 아닌가? 슈가. 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우주에서 아,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었구나. 음. 아, 몰랐어요. 하진이가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를 지금 저기 했어. 네, 지금 하진이가 자기가 몸소 가짜 뉴스를 보여줬어. 생산했어. 음. 네. 제가 아이돌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아, 가짜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저는 한 40분 정도 전에 윤지석 2가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 가짜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지석 2가 감사합니다. 맞는데 지석이는 뭐 게임 중독까지는 아닌데 의심? 예? 자, 저는 그러니까 중독은 아니거든요. 게임하면서 엄청 징징거려요. 그래서 들어주기가 싫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 책 114쪽에 보면 가짜뉴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짜뉴스의 정의 뭐예요? 몇 쪽이요? 114쪽. 단수 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사실처럼 위장한 거짓 정보. 그렇지.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어떤 그 목적, 노림수가 있다는 거야.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띄어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띄어서, 그래서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위장한 거짓 정보. 요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짜뉴스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른바 일부러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그 당시 문제였어. 근데 오늘날 더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가짜뉴스가. 오늘날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고 있어? 그 그 핸드폰 워낙 여론몰이가 커서. 워낙 여러모로 그게 어, 지금 인터넷이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는 되게 자극적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퍼져나가니까. 자,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짜뉴스라는 부분들에서 누구나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누구밖에 없었어? 그 물론 아니 방송국.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밖에 없었어. 일반 개개인들이 뉴스를 생산하지 못했어.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SNS도 미디어 기관이 될 수 있고, 뭐 블로그도 미디어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생산자가 다양해졌다는 점들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그 신문을 찍어내고 방송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들이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른바 그 자극적이고 그런 거면 사람들이 퍼나르기, 공유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디지털 복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복부돼갖고 갖다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전파의 속도가 상당히 급속하고 빠르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 모든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파급력을 가져?
아니. 그렇지 아니요. 않아. 정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 중에 이른바 리트윗되는 퍼져나가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야. 그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가짜뉴스 자체가 상당히 핫 이슈가 될 만한 거나 그런 것들만 상당히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요즘에 이제 셋째 요인이 추가된 것들이 바로 AI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뭐 사진을 뭐 합성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잡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인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 목소리를 갖고 AI 딱 학습을 시키면 그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준이가 막 뭐라고 막 준이가 막 하진아 난 너를 너 없이 못 살아 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너가 뭐 제일 착하고 난 너를 영원한 나의 여신으로 숭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준이의 목소리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최악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준이 얼굴에 준이가 직접 말하는 걸로 그거 나와 있으면 준이가 그런 놈이었어? 야, 저 자식은 맨날 같이 욕하더니 속내는 저런 거였구나.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거지.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어? 말인데. 자, 너가 도야, 진이가 도야, 할 거면. 그런 점에서 이러한 완전히 똑같게 음성이라던가 그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어떤 그런 방안으로 이른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127쪽입니다. 126쪽, 127쪽. 자, 126쪽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찬사. 가짜뉴스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 뉴미디어 사업자들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통을 막는 국제 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가짜뉴스 거기까지. 자, 가짜뉴스가 범람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규제해야 된다는 거에 누구나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거야. 어떤 함정이 있을까?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것이 당연히 가짜뉴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 생각해. 왜? 어떤 함정이 있는 거야? 준이. 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그 가짜뉴스를 그 기준, 이상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준이가 말한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가짜뉴스가 아닌 것도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고 규제해버리는 거야. 결국 입막음을 시키는 거지. 이해가? 결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탄압하는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한다. 가짜뉴스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가짜뉴스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사람이 트럼프야. 그 트럼프가 그걸 심화시켰고, 근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른바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는 트럼프가 연설하는 뭐 30분 동안에 가짜 이야기를 뭐 15개 얘기했다, 10개 얘기했다, 막 이런단 말이야. 팩트체크를 막 한단 말이야.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 뉴욕타임즈 쟤들이 가짜뉴스더라. 그리고 누가 가짜인지 갖고 서로가 가짜라고 그래. 맞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성 언론이 그게 뭐다?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거야. 트럼프 말을. 그래서 그걸 누가 진짜 가짜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 진보 쪽에서는 그들이 거짓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한다고. 근데 보수 유튜버들은 뭐라고 그래? 자기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방송이 뭐 한다고 그래? 거짓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정치권에서 KBS, MBC 같은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상당히 지금 이렇게 격돌하고 있거든.
근데 둘 다 뭐라고 하냐면 공정방송을 해야 된다고 해. 근데 공정방송을 해야 된다는데 서로 공정방송의 기준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나한테 유리한 얘기,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공정. 공정방송이야.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면 공정방송이고 내 편을 뭐 하면 안 안 들어주는 들어주는 게 뭐 하는 거야? 가짜뉴스. 네. 이런 식으로 그 시대가 뭐였다는 거야?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아까 지석이하고 하진이가 둘이 막 투닥거리잖아. 아우 제가 지금 수준 이하예요. 막 쟤는 그거 못하네요라고 하는데 하진이는 막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기본인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착시가 보이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근데 다니는 거야. 그건 하진이가 그때입니다. 또 아니, 지석이 그거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진이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 준이가, 지석이, 너 이거 가짜 뉴스야. 너 이거 규제해야 돼. 너 이거 발언권 삭제. 라고, 한다면, 지석 입장에서는, 박준이, 아까 무슨 뭐, 하진이를 네, 여신으로 막 섬기겠다. 어쩌고, 좋아한다고 가짜 막 뉴스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그거 진짜네.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못 아니, 믿. 뭔 소리. 어? 하진이를 좀 여신으로 숭배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자, 어이가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비유를 했었어요. 공원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뭐 이렇게 공원에서 그 간단하게 이제 뭐 풋살인가 뭐 하고 나서 뭐 줍기 뭐 이렇게 하는데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당연히 누가 나빠? 응? 야, 공원에 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어. 누가 나빠? 담배를 켜서 그럼요. 손과 발이 담배 썩이는 피우고 사람들이 담배꽁초 보는 사람이 나쁘지. 네, 그 담배꽁초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뭐라고요? 공원에 뭐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를 음. 바닥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릴 거란 얘기야. 말 돼, 안 돼? 안 되죠. 돼요. 말 안 돼? 되죠. 쓰레기통, 결국에 자기 집에 쓰레기인데 들어와서 어? 자기 쓰레기인데 집에 왜 바닥에 버려요? 응, 아무리 뭐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도 응. 그렇지. 지석이처럼 아무리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도 사실 그거 버리면 안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물론 쓰레기통이 있어도 바닥에다 버린 사람도 있어. 자, 그런데 그럼 공원에서는 왜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냐고. 그래서 공원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했어. 그랬더니 바닥에 담배꽁초는 없어졌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려. 근데 다른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했더니, 그 응, 집에 버린 쓰레기를 공원에 버리는. 그렇지. 집에 있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쓰레기를 공원 거기다 뭐 하더라는 얘기야? 버리더라는 얘기야. 왜? 버리기 귀찮아. 어떻게? 쓰레기 봉투값 아끼려고. 그래서 집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 비싸.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그래서 늘 어떤 일을 보면 늘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야?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쓰레기통을 없애서, 그렇게 집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 그런 그 얍삽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애고 대신 바닥에 꽁쳐 버리는 걸 감당할 거냐. 아니면, 뭐야, 지금 집에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 꽁쳐 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뭐 할 거냐? 설치할 거냐.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선택하고 고민한다는 거야. 지금 쌤이 요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에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만들므로 해서 가짜뉴스 없는 세상을 만들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에 탄압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거냐. 아니면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라는 어떤 그런 폐해를 겪을 거냐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제3의 방안, 제4의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겠지. 그런 방안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다면 뭐 아주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자, 다음 하진이.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뉴미디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면 많이 좋아하고 즐겼던 게 많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게임으로 소통했던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윤지석 원님? 저는 핸드폰이지 않으니까 가장 친숙하고 활용 가치가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확실히 핸드폰이 아닐까.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도 가장 선호한 유미디어다라고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즉 게임기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아, 저도 게임을 가장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지석 투님? 저는 핸드폰 일단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네, 뭐, 많은 방에서 쓰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을 가장, 네,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저는 뭐 인터넷이 가능한 PC가 어쨌든 그 현실이었던 그런 삶을 어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삶으로 또 다른 삶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이용 시간도 크고 활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뉴미디어의 문제점을 얘기할 건데요. 저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날마다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접 만나서 막 괴롭히는 것보다 사이버 폭력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점점 발전이 많이 되니까, 그 괴롭히는 방법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지석 원님? 약간 누가 더 비싼 거 샀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저는 중독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성님? 약간 이게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퇴보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터넷 사고로 인한 어느 정도 약간 머리를 좀 주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게 좀 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저는 뭐 이런 뉴미디어로 인해서 현실의 삶을 아까 저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확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잘 사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폭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00쪽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몇 가지 나오지. 첫 번째가 뭐? 어, 언어 폭력이요. 사이버 언어 폭력, 이른바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말 그대로 익명성, 숨어갖고 뭐 욕하거나 뭐 이런 것들. 현실에서 욕하는 것도 뭐 힘든데 어쨌든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 두 번째,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이요. 사이버 명예훼손. 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어. 명예훼손이 아니야? 자, 그 사람에 사실 대해서 적시 명예. 사실을 네, 얘기했어도 사실. 명예훼손이야. 네. 얘들아, 거짓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만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갖고 얘기했어. 그래도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즉 널리 퍼질 수 있어야 돼. 1대1이 아니라. 근데 이 사이버라는 공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백이 쪽. 네 번째, 신상 정보 유출이요. 신상정보 유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무슨 뭐 사이버 뭐 수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 털기 하게 되는데 이런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이요.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근데 이게 과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저기는 안 와다. 뭐 이런 거 문제일까 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청소년기에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지어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방관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가 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이버 스토킹이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 없다라는 말 알아? 네. 그래서 원래 뭐 고백을 했는데 하진이한테 누가 고백을 했는데 하진이가 처음부터 좋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 여자가 좀 튕기는 게 맛있어야지 막 이런 식의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없다. 하진이가 싫어. 난 됐어요 이렇게 해도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네가 계속하면 하진이가 언젠가는 너의 고백을 뭐 할 거야?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야 10번 했더니 100번 했더니 드디어 하진이가 오케이 하더라. 그런 정보가 중요한 거다. 이게 과거의 그런 그 방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지금 그거. 그거면 그게 바로 뭐야?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거야. 스토킹이라는 거야. 그래서 싫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노는 노야. S는 S야. 네. 옛날에는 노라고 해도 저거 좋으면서 괜히 싫은 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노는 노고 SNS. 그렇다면 그 문화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하진이가 예의상 아니면 뭐 좋으면서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쪽에서는 노 마음에 드는데도 하지가 노 했는데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하진이가 그거 아닌데 이 소용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SNS고 노는 노인 그런 시대로 이제 좀 그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백사조.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성폭력이 이제 이른바 만나서 물리적인 그런 성폭력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이런 성폭력.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막 아까 하진이가 어쩌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야?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하진아 고소할 거야? 봐줄 거야? 어, 어? 땡. 자, 아까 준이가 내가 뭐 하진이를 막 열심히 했다고 그 선생님의 그런 발언 때문에 저 상당히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럼 선생님이 폭력을 자행한 거지. 선생님, 근데 그거는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실적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이야? 네. 이런 소리지?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거지만 수행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것들이 없던 그 새로운 것들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상의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래 풀을 책이었는데 다음 주는 그래서 글쓰기인데 원래는 이 풀을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 쓰기가 다음 주 다른 팀 숙제야. 근데 여러분이 빠져서 방법이 1번과 2번 중에 선택하면 돼. 1번, 후를이라는 이 책을 다음 주에 한다. 그리고 글쓰기를 건너뛴다. 2번, 다음 주 글쓰기를 하고 이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 쓰기로 글쓰기를 한다. 2번. 자, 선택하십시오. 준이는 1번, 2번이요. 지석도 몇 번? 2번이요. 2번, 지석도 독서감상문 쓴다. 또, 하진이, 음, 지석원, 참고하자면, 준이야, 너 이 책 읽었지? 하진이 2번, 술을 아니, 읽었지? 훌훌 안 읽었어. 그냥 글쓰기 싫어가지고 하는 아, 거야. 지석원,
지성원도 2번? 아, 유채이도 도서관 가기. 자, 준이가 요 세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이기면 준이 득점합니다. 아, 근데 준이 가위바위보 잘해요. 자, 이제 좀 자, 조심해야 돼. 먼저 준이하고 지성부터 붙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우, 이겼어, 1승. 자, 준이하고 하진이하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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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가위바위보. 저라고 보통 반대를 하나 되지 않나? 준이가 또 이겼어, 2승. 네, 준이 가위바위보 잘해요. 어. 되게 잘해요. 가위바위보. 자, 지성원. 아, 지성이 근데 못하는데. 가위바위보. 야, 지성원 뭐해? 다시 가위바위보. 준이가 이거. 어? 네. 야, 뭐 이런 일이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준이 가위바위보 잘한다고. 다음 주에 그러면 후를 책 가지고 독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네. 아, 네. 후를 책 지서가 읽기 쉬워. 후를 책 아주 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후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알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알겠습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